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운 기업 중에 KSS 해운이라는 회사와 도리안 LPG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수소 관련 기업들은 아니고 LPG를 수송하는 해운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LPG라고 하면은 뭐 친환경 에너지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의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은 그런 분야 중에 하나인데, 최근 들어서 LPG라는 이 에너지에 대해서도 제가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LPG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 기업들을 선정했는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업들을 선정한 이유는 LPG 운송 시장이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뒷장에서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LPG를 수송하는 해운 회사 중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사업적, 재무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KSS 해운과 도리안 LPG를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LPG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화석 에너지이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는 아닌데, 암모니아가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수소를 대량으로 수송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 수산이기 때문에 암모니아 수송 시장도 향후 큰 성장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모니아 수송이 LPG 수송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기존 지금 수송되고 있는 암모니아들도 LPG 선박들로 지금 수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LPG를 수송하는 해운 회사들이 향후 암모니아 수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암모니아는 곧 수소랑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런 LPG 해운 회사들이 이제 암모니아 수송을 통해서 수소 수송에도 연관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두 기업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두 기업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SS 해운은 1969년에 설립된 회사고 2007년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최준철 VIP 자산운용 대표가 장기 투자한 또 회사로도 유명을 하고, LPG 케미컬 선박으로 LPG나 암모니아, 케미컬 화물 등을 수송하는 해운 회사입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 영업이익의 88%가 LPG 수송 사업에서 나오고 있고, 국내 1위, 글로벌 8위 LPG 수송 선사입니다. 먼저 창업자는 박종규 회장님으로 1995년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서 지금은 전문 경영인 제도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EO는 이제 추천위원회는 뭐 전임 사장, 사회이사, 외부 인사 등 한 5에서 9명으로 구성된 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분이 CEO를 역임을 하고 있는데, 현재 CEO는 박찬도 CEO로 KSS 해운에서 24년간 근무하고 영업본부장, 가스케미컬 팀장 등 다양한 요직을 역임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KSS 해운은 이제 뭐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고 직원들이 사장이 되는 것으로도 좀 유명한 회사인데, 현재 최대 주주는 창업자인 박준규 회장이 15.53%, 그리고 KSS 사주조합이 20%, VIP 자산운용이 한 5.21%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해운회사에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KSS 해운은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리안 LPG는 2002년 소형 LPG 선박 2척으로 회사를 설립을 해서 2006년 세 척의 이제 초대형 LPG 운반선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2013년 도리안 LPG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기업 인수를 통해서 이제 LPG 해운 회사들을 인수를 통해서 선대랑 규모를 늘려왔고, 2014년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글로벌 탑3 LPG 해운 회사고, LPG 수송 사업에서 모든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CEO는 존 C 하지페테라스, 발음이 좀 어렵네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오래된 해운 재벌 가문의 3세입니다. 그래서
1960년도부터 해운업을 종사해온 이제 그런 가족에서 태어났고 1972년부터 선박 관리 그리고 뭐 해운업계에서 다양한 어, 경험을 하신 분이고 이 도리안 LPG라는 회사 말고 또 여러 개의 이제 해운 회사를 가지고 있는 해운 재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는 이 존 씨라는 이분이 17% 가지고 있고 블랙락이 15%를 가지고 있습니다. KSS 해운과 도리안 LPG의 재무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해운 회사들은 이제 기업의 사업의 특성상 부채 비율이 높고 좀 재무 구조가 취약한 편이 있는데 이제 뭐 부채가 무조건 높다고 또 뭐 이 기업을 안 좋게 보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게 해운 회사들이 특성이 이제 선박이라는 것을 투자를 하고 그 선박을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선박이 또 고가예요. 뭐 천억이 넘어가는 배들도 많고 그래서 그 배들을 자기 돈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사업의 특성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고 재무 구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반기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KSS는 2천억이 안 되고 도리안 LPG는 1조 5,884억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해서 시가총액 차이가 뭐 8배 이상 나고 있고 자산 규모로는 KSS 해운이 1조 뭐 7,500억 정도, 도리안 LPG는 2조 3천억 정도, 그리고 해운 회사들은 이 선박 자산 이거를 보는 게 중요한데 왜냐면 선박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자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선박 자산입니다. 그래서 선박 자산이 이제 KSS는 해운은 2조 354억, 도리안 LPG는 1조 6,907억. 오히려 선박 자산은 KSS 해운이 더 높죠. 이게 뭐 이 선박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이 이 두 기업이 다를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뭐 감가상각이 뭐 포함이 안 된다든지 뭐 하여튼 뭐 구체적인 방법은 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선박 자산으로만 어떤 기업의 더 자산이 크다 이렇게 한 번에 판단하는 좀 무리가 있지만 KSS 해운이 시가총액에 비해서 선박 자산이 작진 않죠. 그래서 그렇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 선대 규모로 보면 도리안 LPG는 VLGC라고 Very Large Gas Carrier 약자입니다. LPG를 수송하는 가장 큰 선박을 이야기하고 이 VLGC가 26척이고 KSS 해운은 VLGC가 15척, 케미컬 선박이 2척, MR 탱커가 2척, 총 19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KSS 해운이 466억, 도리안 LPG가 2103억. 이 현금성 자산의 차이가 많이 나죠. 이 현금성 자산도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이 해운회사들이 투자 여력이 있는지 그리고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도 중요한 부분이고 부채 규모는 KSS 해운이 1조 3천억, 도리안 LPG가 1조 1천억 비슷하죠. 그리고 2022년 기준으로 매출은 KSS 해운이 4,400억, 도리안 LPG가 5,300억 정도, 영업이익은 KSS 해운이 695억, 도리안 LPG가 2,681억. 영업이익률은 KSS 해운이 16%, 도리안 LPG가 51%. 이 매출 규모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영업이익률의 차이가 크게 나죠.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 구조에서 나오는데 뒷장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운회사들을 볼 때 해운회사의 재무제표를 볼 때 금융원가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잘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선박에 투자를 할 때 자기 자본은 한 30%고 타인 자본은 한 70%를 보통 끌어오는데 70% 이상을 그 파이낸싱을 어떤 원가로 하느냐가 이 사업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융 원가를 보면 KSS운이 411억, 도리안 LPG가 511억. KSS운이 금융 원가는 굉장히 잘하고 있죠. 이게 뭐 낮은 금리로 좋은 파이낸싱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간단히 재무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두 회사의 재무 구조를 살펴보았고 이제는 두 기업의 사업 구조, 비즈니스 모델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KSS 해운은 매출의 90%가 가스전 사업, 그러니까 LPG 수송 사업에서 창출이 되고 있고 VLGC 선대 규모로는 글로벌 5위, 국내 1위입니다.
특히 조금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 VLGC라고 이 Very Large Gas Carrier 앞장에 설명드렸죠. LPG를 수송하는 가장 큰 선박인데 이 VLGC가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올드 파나막스라는 선형이 있고 네오 파나막스라는 선형이 있어요. 그래서 LPG를 수송하고 특히 미국에서 LPG를 수송하고 이제 아시아로 오는 VLGC들이 많은데 그럴 때 이 파나마를 통과를 하면 그 거리가 굉장히 짧아지고 경제성 있게 수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VLGC들이 파나마를 통과를 하는데 이 파나마를 통과하는 VLGC 중에 올드 파나막스라는 선형이 있고 네오 파나막스라는 선형이 있습니다. 이 올드 파나막스는 예전부터 있었던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들이고 폭이 32.3m 이하, 그러니까 조금 컨테이너 선으로 따지면 5000 TU급. 그래서 비교적 작은 이 VLGC들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올드 파나막스라 그러고 네오 파나막스는 폭이 51.3m, 컨테이너 선으로 비교하면 12,000에서 12,000 TU, 12,000에서 15,000 TU 정도 선박들이 지나갈 수 있는 조금 큰 선형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KSS 해운 같은 경우로는 올드 파나막스 VLGC로는 세계 1위 선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VLGC 총 선대를 보면 네오 파나막스가 363척, 올드 파나막스가 65척입니다. 그래서 네오 파나막스가 훨씬 많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네오 파나막스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어요. 해운업계에서. 왜냐면 이 네오 파나막스를 이 VLGC만 통과하는 게 아니고 LNG 선박이나 대형 컨테이너 선들도 지나가요. 근데 이제 이 파나마 이 통과를 할 때 그 파나마 운하를 관리하는 곳에서 선박별로 우선순위를 주는데 이 LNG 선박이랑 대형 컨테이너 선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오파나막스 VLGC들은 이 파나마를 통과할 때 엄청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최근 들어서 한 달 이상 대기를 하는 선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박이 대기를 하게 되면 이 비용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 KSS 해운 같은 선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네오파나마스를 가진 이 선사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이 파나마에서 대기를 할 것인가, 한 달 이상 이렇게 대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파나마를 통과하지 않고 저기 스웨즈운하나 또는 희망봉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갈 것인가. 이렇게 돌아서 가면 운송 시간도 길어지고 또 연료비도 많이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올드 파나마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KSS 해운한테는 경쟁력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선대를 이렇게 해운회사의 선대를 보실 때 이 평균 선량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배가 이제 선량이 낮을수록 배들이 연료비를 적게 쓰고 또 환경 유지에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 선량을 보는 게 좋은데 KSSAO는 평균 선량이 5년으로 굉장히 낮아요. 세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VLGC 평균 선량이 10년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낮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격적인 투자로 선대를 확장을 해서 2020년 23척이었던 배들이 지금 33척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로 선대 확장을 하면서 좀 현금 보유량이 낮아진 거는 또 단점이지만 어쨌든 선대는 많이 확장이 돼서 매출은 크게 늘어났고 또 조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국내 해운회사 중에 유일하게 암모니아를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수송하는 LPG 선박 3척을 보유하고 있고 모든 선박이 지금 KSS 해운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선박이 화주하의 장기 화물 계약을 기반으로 사업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보시면 2019년도부터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약간의 부침은 있지만 꾸준히 소폭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해운회사들의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들쑥날쑥한데 KSS 해운은 그렇지 않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또 이걸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보시는 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가지고 영업을 할 때 이런 장기 화물 계약을 기반으로 운용을 할 수도 있고 스팟 영업이라고 그때그때 시황에 맞춰서 이제 화물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스팟 영업을 하게 되면 시황이 좋을 때 큰 돈을 벌지만 또 시황이 낮을 때 돈을 크게 많이 까먹게 되죠. 근데 이제 KSSU는 100% 장기 화물 계약을 하기 때문에 돈을 까먹진 않지만 시황이 좋아져도 크게 벌지 못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도 않고 크게 빠지지도 않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이는 게 이제 KSS 해운의 선대 리스트인데 KSS 해운이 가지고 있는 선박들이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리스트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선박들이 장기 화물 계약을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짧으면 1년, 길면 뭐 14년까지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조금 흥미로운 점은 VLGC 중에 7척이 이제 2024년에 이제 장기 계약이 만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료가 된 선박들을 KSS 해운이 지금처럼 장기 화물 계약을 계속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스팟 영업을 할 것이냐 이것도 조금 주의를 가지고 좀 봐야 될 포인트로 생각이 듭니다. 도리안 LPG의 사업 구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회사고 매출의 100%가 LPG 운송에서 나오고 있고 VLGC 기준 글로벌 3위 선사입니다. 평균 설령 8년 그리고 8년이니까 뭐 괜찮죠. 뭐 KSSM보다 좀 높지만 그리고 26척의 VLGC를 운영하고 있는데 좀 재밌는 것은 이 26척 중에 16척을 스팟 영업을 하고 있고 10척을 장기화물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KSS 해운이랑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스팟 영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시황에 따라 영업이익의 차이가 큰 편이고 이래서 100% 틱시 영업을 하고 있는 KSS 해운이랑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들쑥날쑥하죠. KSSN이랑 다르게. 그래서 이게 스팟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LPG 시황이 좋을 때는 크게 이제 영업이익이 높아지지만 이제 시황이 안 좋을 때는 또 크게 낮아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도리안 LPG 주가가 엄청 상승했는데 그 이유가 LPG 시황이 좋고 또 절반이 넘는 선박을 스팟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KSS 해운은 LPG 시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한 것은 장기 화물 계약 기반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도리안 LPG의 이제 선대 리스트를 보시면은 뭐 앞장에 설명드린 것처럼 16척 절반 이상이 스팟 영업을 하고 있는데 또 장기 화물 계약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10척 중에 6척이 또 2024년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만료가 된 선박들을 스팟 영업을 할지 또 장기 화물 계약을 할지 이것도 좀 살펴보는 게 또 중요하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렇게 LPG를 수송하는 해운회사는 경쟁선사로는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VLGC, 전 세계 선사별 VLGC 보유 현황을 이제 보여주는 리스트인데, 선대 규모로는 1위가 이제 글로벌 1위가 BWLPG라는 회사가 있는데, 노르웨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자가 어렵고, 두 번째로는 페트레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BWLPG가 VLGC 28척, 페트레덱이 26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페트레덱도 상장이 되어 있지 않고 3위인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4위인 이제 NYK라는 선사도 있는데 일본 선사인데 LPG가 또 주력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은 글로벌 탑 5 VLGC 선사 중에 현실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곳은 도리안 LPG랑 KSS 해운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두 회사를 분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 포인트, 제가 왜 KSS 해운과 도리안 LPG를 분석을 했느냐, 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LPG 해운회사가 돈을 잘 벌려면 LPG 시장이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인도를 중심으로 LPG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2024년 글로벌 LPG 해상 물동량이 약 1억 1,750만 톤인데 2015년에 8,540만 톤이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이제 특히 미국의 LPG 수출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의 이제 글로벌 LPG 수출 비중이 2016년에는 28%였는데 2023년도에는 44%가 올라왔습니다. 미국이 LPG 수출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미국에서 이제 수출하는 LPG가 VLGC를 통해서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 VLGC 중에 47%가 극동아시아로 이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극동아시아, 즉 중국이나 일본, 한국까지 이제 가려고 선박이 가려고 하면 굉장히 긴 거리죠. 그래서 이렇게 긴 거리를 가게 되면 해운 이제 용어로 톤마일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이제 한 톤의 화물을 수송하는데 이제 어, 드는 이제 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톤마일 증가로 인해서 선박의 공급이 부족해지고 이제 선박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동이 원래 글로벌 LPG 수출이 가장 높은 나라였는데 지금은 34%여서 미국보다 낮습니다. 근데 이 중동에서 생산한 LPG의 41%는 극동으로 38%는 인도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중동에서 생산한 LPG가 인도로 수출되는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이제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 수요를 이 내수 에너지 수요를 LPG로 지금 많이 충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LPG가 이제 이 인프라를 설치하는 게 뭐 LNG나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좀 더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도에서 LPG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890만 톤이었는데 2023년에는 1760만 톤까지 늘어나서 연 평균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글로벌 1위 LPG 수입 국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미국에서는 LPG 생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왜냐면 미국이 셰일가스를 계속 생산하고 있는데 이 셰일가스의 부산물로 LPG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LPG 생산은 계속 늘어나고 그 수요처인 이제 또 중동에서 이제 인도가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LPG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미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LPG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이게 저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미국이 LPG 수출량이 가장 높죠. 미국이 중심이고 그 다음 중동 그리고 LPG 수입량을 보시면 중국이 세계 1위고 그 다음 인도, 유럽, 동남아시아, 일본, 한국 이런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수출되는 VLGC 양이 2016년도부터 2023년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중동에서 이제 수출되는 VLGC는 이렇게 대동소이합니다. 큰 변화가 없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미국에서 이제 LPG 이제 생산 설비를 증설하고 있고 그리고 LPG 최대 수입 국가 중국의 PDH 설비 증설입니다. 이제 PDH 설비가 뭐냐? PDH는 프로판 디하이드로제네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LPG에서 수소를 제거해서 프로필렌을 만드는 사업 이런 설비인데 프로필렌은 여러분들 많이 쓰는 페트병이나 이런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가 되는 것으로 굉장히 현대 산업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은 원료이죠. 그래서 이런 LPG를 통해서 이렇게 프로필렌을 만드는 설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프로필렌을 만들 수 있는 거는 납사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LPG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LPG 수요를 보실 때 중요한 거는 납사보다 LPG가 싸냐 비싸냐 여기에 따라서 LPG 수요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는 LPG가 납사보다 톤당 86불 낮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LPG를 이용해서 프로필렌을 만드는 게 더 경제성이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이 증가하면서 셰일가스의
부산물 10%가 LPG입니다. 셰일가스에서 생산을 하면 그중에 10%가 LPG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셰일가스가 이제 생산량을 늘어나면서 LPG 생산량도 늘어나고 또 LPG 가격이 내려가죠. 그래서 보시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2021년만 빼고 LPG가 납사보다 더 가격이 쌌습니다. 그러면 이제 PDH 공장도 수요가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LPG를 통해서 프로필렌을 만들면 좀 더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이제 중국이 PDH 공장이 25개인데 2023년까지 10개를 더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개를 더 지으면 600만 톤의 LPG가 또 새롭게 필요하게 되고 2026년까지 32개의 PDH 공장 신설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지금 글로벌 1위 LPG 수입 국가로서 한 3천만 톤의 LPG를 수입을 할 예정인데 이렇게 늘어난 PDH 공장으로 한 2,400만 톤의 LPG가 또 신규 수요가 생기게 됩니다. 거의 뭐 70%, 80%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앞장에서도 간단히 설명드렸던 이제 파나마 채선 증가로 인한 선박 공급 부족 그리고 LPG 수요 증가로 인해서 2024년 시황이 상승이 전망된다. 사실 뭐 에너지 시장을 장기적으로 전망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내년만 봤을 때는 LPG 시황이 저는 괜찮아 보여서 이 파나마 채선이 증가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선박이 부족해졌는데 이게 단기간에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LPG 시황이 좋을 거고 그리고 근데 이제 시황이 좋아졌을 때 돈을 버는 해운회사는 선박들이 스팟 영업을 많이 하는 회사들이 돈을 버는데 KSS 해운은 아직까지는 그 해당 사항이 아니죠. 왜냐하면 전부 다 장기 화물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계약이 종료되는 선박들을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그걸 좀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시면은 좀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리안 LPG는 지금도 스팟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스팟을 늘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막 스팟 영업을 안 하고 장기 화물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재계약을 할 때 LPG 시황이 좋다고 하면 그 전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장기 화물 계약을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황이 올라가면은 전세 계약을 좀 더 비싸게 다시 재계약하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LPG 시황이 좋을 거냐 안 좋을 거냐 이 펀더멘탈을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LPG 시황이 내년에는 좋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암모니아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암모니아를 수송을 해서 그걸 개지를 하면 수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량으로 수소를 수송할 수 있는 방법이 암모니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암모니아 수송 선박도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지금 KSS 해운이나 도리안 LPG가 가지고 있는 VLGC도 암모니아를 수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암모니아를 수송을 하려고 하면 기존 VLGC 선박에 이제 화물 탱크를 특수 코팅으로 이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VLGC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왜냐면 암모니아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그렇게 특수 코팅을 하게 되면 선주 입장에서 비용이 더 들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생산되는 VLGC는 전부 다 암모니아 LPG 겸용 선적으로 가능한 선박들로 건조가 되고 있어요. 선주들이 돈을 더 써가면서 이런 식으로 건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소 시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VLGC를 암모니아로 수송 시장에 투입을 하려고 지금 모든 선주들이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또는 한 2, 3년 내로는 LPG만 수송하는 VLGC들이 이제 암모니아를 수송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VLGC들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VLGC 이런 것도 저는 LPG 이런 선사들의 좋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SS 해운은 이제 국내 유일 글로벌 10위 암모니아 수송 선사이기 때문에 향후 확대될 암모니아 수송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조금 좋은 면, 이제 긍정적인 면들만 보았는데, 그럼 투자 리스크에는 어떤 게 있냐?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LPG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LPG 시황을 좋게 봤는데 공급 측면도 봐야 되겠죠. 그러면 공급이라고 하면 선박 공급인데 2023년에 역사적으로 많은 VLGC들이 인도가 됐습니다. 한 42척, 어, 44척이 인도가 됐죠. 근데 발주가 됐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인도가 많아지면은, 공급이 많아지면은, 뭐, 시황에는 뭐, 그렇게 아주 긍정적인 포인트는 아닌데, 이렇게 공급이 됐는데, 57척의 선박이 VLGC들이 현재 20년 이상이어서, 선박이 이제 20년 이상이나 뭐 25년 되면은 스크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박을 폐선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늘어난 공급량만큼 어떻게 보면 감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선박 공급이 뭐 너무 많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고 또 긍정적인 거는 지금 조선소들이 일감이 꽉 차 있죠. 그래서 지금 선박 발주를 해도 2027년 이후에 인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박 공급량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도 못할 거고 큰 리스크는 아니다. 하지만 이제 선박 공급 측면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경기가 침체가 돼서 LPG가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고, 특히 글로벌 1위 중국 LPG 수입 국가인 중국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LPG 시황이 내년에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거시경제 측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렵지만은 주의를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기 침체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KSS 해운 같은 경우에 2024년에 장기 계약이 종료되는 선박들이 스팟 영업을 하지 않고 장기 계약을 연장을 할 경우 주가 상승이 제한적으로 보이고, 또 마찬가지로 도리안 LPG의 경우에는 LPG 시황이 안 좋아질 경우에 많은 선박들이 스팟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이런 리스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운 기업들에 대해서, 해운 기업 중에 LPG를 수송하는 KSS 해운, 도리안 LPG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투자의 폭을 넓혀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